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도 움직였는데요. 이제 증인 채택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해결은 됐습니다. 그 기사 소개해드리죠. 자, 김범수, 이해진, 최태원 24일 국감에 부른다. 자, 이 세 명의 인물 공통점이 있죠. 이른바 총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의 오너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과방이 카카오대란 증인 채택을 했는데요. 여야 합의 통해서 이 세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세 명이 출석을 했을 때 먹통 사태 관련된 질의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여기 굳이 이 작은 제목에 나와 있는지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윤영찬 의원이죠.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일부의 지원밖에 없었고 서비스를 그런 화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을 했고 그리고 화재 상황에서도 BTS 우리 실황 중계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대한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이 네이버의 오너와 그다음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사실은 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 타협은 되고 합의가 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약간 부정적이다. 자, 그분은 왜 증인 채택합니까? 약간 이런 인물들이 각각 있었거든요. 지금 밑줄로 좀, 이 기사에 밑줄이 있는데 밑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범수 창업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가 돼서 약간 주목이 됐고요. 네이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FC 후원권이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여야가 서로 약간 좀 껄끄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이해진 창업자를 상대로 한 질의가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가 일단 관련 사안만 질문하기로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먼저 박상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해진 창업자는 왜 부르냐 약간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합의는 했어요. 성남FC 건 혹시 이 건이 또 주목될까 봐 의식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좀 전에 그 윤영찬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이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보면 이제 기관 증인이라고 해서 이제 예. 공공기관 증인이 있고 일반 증인으로 여러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도 부를 수도 있고 참고인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으로 불러야 될 것과 참고인으로 불러야 될 것을 좀 성격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지금의 당사자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제가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과 같이 왜 네이버는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전했느냐 예.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다르게 대응이 됐느냐라고 예. 한다면 그건 증인의 성격이 아니라 참고인의 성격이 맞겠죠. 근데 어제는 다 증인으로 합의가 예, 됐잖아요. 결국 여야가 예.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회법 정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보면 기업인들이나 이렇게 증인을 예. 채택하거나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성격이 아니라 참고인 성격들이 많고 여러 가지 예.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예. 마치 왜냐하면 증인으로 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분은 우리 법률에 의해서 위증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네이버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 이번 사건이 왜 크게 일어나지 않는지를 의견을 묻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할 수 있는 참고인의 성격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증인으로 된 이상 이번 사건에 집중해서 예. 질의를 뭐 동료 의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묻게 된다면 예. 또 정쟁화되는 상황이 되고 국민들께서 지금 바라지 않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진 창업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합의해 준 거는 그 사안만 집중하기로 했다.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까? 그 약속을 받았는 뭐 저는 어제 국토위여서 예.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 그것이 이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뭐 적합하고 또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 대하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묻게 된다면 과연 그 지금 이 카카오 문제로 인해서 예. 이분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그런 취지를 퇴색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형수 의원님. 네.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기업인들, 특히 이제 기업인 뭐 총수나 오너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른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사실은 대거 증인 채택을 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기업의 총수나 오너를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뭘 하는 거냐면은 예. 그동안 국정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질책할 부분이 있고 질책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은 꼭 필요할 경우에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뭐 호통을 치기 위해서라든지 망신 주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꾸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총수를 부르는 것은 오늘을 부르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워낙 지금 이 카카오 사태는 국민들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 통신망이라 할 정도로 큰 예.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예.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그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그 예. 출석을 계속 고집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사실 강하게 요구를 예, 했죠. 그렇습니다. 이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예. 그걸 받는다라면은 저희들도 아. 네이버나 그 최태원 회장까지도 같이 불러서 예.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면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예.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자리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다 같이 불러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네이버에 대한 증인 채택. 증인 채택 예.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증인 신문을 할 것이냐, 어느 예. 범위까지 증인 신문을 할 것이냐, 이거는 합의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기사가 나왔는지는 명확하게 약간 구두만 그렇게 예. 하기로 한 건가요? 명확한 합의가 아닌가요, 이거는요? 명확한 간사 간의 합의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지금 오늘 몇몇 신문에는요, 요거 질의만 하기로 여야가 뭐 의견일치를 봤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박경수 의원님은 이게 명확한 합의가 아닌 것 같다는 이 제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요거는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요, 뭐 확인이 되는 대로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송구택 전 부대변인께. 네. 일단 전제로 여야가 뭐 구두든 어떠든 이렇게 좀 질문을 이 먹통 사태로 좀 좁히기로 했다. 자, 그 전제를 깔고 만약에 24일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가 열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질문이 그렇게 한정될까요? 현안들이 있거든요, 각각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네이버는 경쟁 기업이다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바라본 시각도 조금씩 다른 기업들이거든요. 자, 이게 먹통 사태로 질문이 좁혀질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될 왜냐하면 수 물론 있다. 이제 네이버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 그다음에 예. 김범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거는 이미 좀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요. 아. 근데 이 카카오 문제는 이게 지금 안 끝났습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는 어느 정도 이제 이원화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카카오는 제대로 안 됐다. 습니까? 이원화는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한 거거든요. 딱 대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원화를 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했냐를 딱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지금 경영자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룹 오너가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게 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이버는 어쨌든 빠르게 정상화했고 카카오는 정상화를 못했거든요. 예.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건 물론 뭐 실제 경영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관심사가 주된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고 그 정도 선에서 지켜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슈 자체가 지금 크기 때문에 다른 거를 갖고 질의하면은 여론의 시선 정말 좋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들리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것도 어떤 부수적인 현상이죠.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하루를 못 넘긴 카톡 해방일지. 해방일지가 어떤 드라마 제목 아니었습니까? 근데 카톡 해방일지가 나왔어요. 족쇄를 푼 기분이다. 한때 반겼지만 직장인들 업무 탓에 탈퇴는 못하고 단절 불안 느껴 재설치하기도. 아, 주말 동안에 카톡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하니까 메신저가 들어오지 않는데 업무 관련 메신저 어제도 뭐 이런 걸 받지 않은 게 오히려 더 홀가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 못 갔다. 이 얘기군요. 카톡 해방일지다. 윤석 전 대변인. 주말 동안에 메신저 안 들어와서 좀 편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네, 조금 편했습니다. 워낙 많이 받으시죠? 예, 많이 받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의미 없는 거에 답장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 그것 자체도 이제 주말에 쉬는데 방해가 되는데 우리 뭐 옛날에 휴대전화 처음 생겼을 때 별일 없는데 계속 전화하잖아요. 예. 전화 잘 되나 안 되나 신기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저 메신저가 생기면서부터 뭐 불필요하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예.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얘기도 많이 나눴던. 그래서 요즘에 그 디지털 디톡스라고 예. 이런 어떤 전자기기 또 메신저 이런 것에서 해방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말 동안 강제적으로 사실은 디톡싱을 한 셈이 됐어요. 국민 대다수 분들이요. 그래서 뭐 과연 어떨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한번 그러니까 살짝 며칠간 동안 그거를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성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이 사태와 관련된 내용 오늘도 좀 깊게 그리고 길게 좀 다뤄봤습니다.